SEC가 리플의 중간 항소 반대 입장에 대한 회신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포인트가 될 만한 것과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우선 SEC는 리플이 중간 항소를 반대하는 건 리플이 지금 XRP를 판매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이 중간 항소가 왜 필요하냐? 테라폼 랩스와 라이브러리 소송에서 판사가 이 2차 시장에서 구체적인 계약을 안 했어도 암묵적으로 이익을 기대한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었고 미등록 증권거래라고 판결을 했었기 때문에 이 리플 소송에 법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또한 3년간의 치열한 소송이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었지만 그 피해는 굉장히 적고 또 과장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이 자신이 뭐 피해를 입었거나 평판이 더럽혀졌다 뭐 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은 이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리플도 항소법원에 이 기간 판매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검토해달라고 자기네들도 항소를 할 거라고 밝혔는데 이제 사실상 판결 전체가 항소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만일 리플 바램대로 항소법원이 기간 판매에는 투자 계약이 수반되지 않는다라고 판매를 한다면 뭐 구제 단계나 재판을 진행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리플이 기간 판매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 구제 단계에서 벌금 등 같은 논의가 뭐 왜 필요하며 재판 같은 건 굳이 왜 하냐는 건데 사실 이거는 중간 항소 신청 반대 회신으로는 조금 부적합한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리플 중간 항소 신청이 그러니까 승인되면 항소한다고 했지 무조건 항소하겠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인 키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리플의 최고 법률 고문은 이번 SEC의 회신이 또 하나의 위선적인 그런 방향 전환임을 이야기합니다. 수년간 규칙은 분명하고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렇게 SEC가 수년간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상투적인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소가 시급하다. 이렇게 SEC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규칙을 따르지 못하겠다. 이건 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 SEC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존 디튼 변호사의 평가가 이 SEC 위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 영상 시청해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소송이 3년이나 걸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SEC의 지연 전략 때문이죠.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또 회신에 대한 연장을 요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3년을 길게 끌고 온 SEC인데 이제는 SEC가 리플의 중간 항소 반대가 이 리플이 XRP를 팔기 위해서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존 디튼 변호사는 중간 항소 신청이야말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아주 일침을 놨어요. 그러면서 지금 SEC의 주장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우선 SEC는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의 재판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지금 정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전체 소송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간 항소를 한다고 해서 이게 소송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중간 항소라는 절차 자체가 이게 중간에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사법적 자원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중간 항소가 허용이 되면 이걸 제2순회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1.5년에서 2년이 더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2순회법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판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중간 항소는 결국 절차가 추가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제2순회법원에서 SEC가 승소를 하면 토레스 판사에게 다시 환송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리고 토레스 판사는 다시 하위 테스트의 법률적 요소에 이 사건을 적용해보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합니다. 토레스 판사가 프로그래밍 거래는 미등록 증권 거래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이유는 프로그래밍 거래가 투자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인데 토레스 판사에게 입증할 만한 증거를 지금 SEC가 제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뭐 SEC가 과연 투자계약이랑 관련해서 공통기업 또는 요건 이런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존 디튼 변호사는 SEC는 그럴 수 없을 거고 또 토레스 판사도 결국에는 약식 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SEC는 제2순회법원에 두 번째 중간 항소를 요청하고 또 그 다음에 SEC가 제2순회법원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토레스 판사에게 이 재판이 유리한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합니다.
재판이 끝나면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통상적인 항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리플보다 더 신속한 판결을 원한다는 이 SEC의 주장은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가장 우둔한 SEC의 주장이라고 존 디튼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고요. 자, 중간 항소라는 절차가 추가됨으로써 그냥 항소를 진행하는 것보다 최소 1.5년에서 2년은 더 걸리는 건데 SEC가 지금 판사를 조롱하는 건지 리플을 조롱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대중들을 조롱하는 건지 안타까운 회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종목이나 시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